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리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돌아왔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달, 3달 정도 위셋에서 진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분들 혹은 그냥 성인분들 그 누구라도 본인이 이런 진로나 아니면 취업 혹은 뭐 이직 이런 것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질문이 진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위셋을 통해서 W브리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전화 상담을 하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위셋을 통해 받은 질문들이 제가 받으면서 느꼈던 건 결이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받은 질문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좀 속 깊은 고민 상담소 같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림의 고민 상담소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고민들은 실제 고민을 바탕으로 약간 각색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내 고민 같은데? 라고 하시지만 제가 잘 각색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개인적인 그런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고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1학년 학생의 질문이에요. 사실 1학년 학생이라면 기초 과목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무슨 전공에 들어가더라도 그 전공 수업을 듣지는 않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에 가면 뭘 하지? 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이 고민이 된대요. 왜냐하면 또 전공이 여러 가지 트랙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트랙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1학년 시기에 이게 또 고민이지만 또 다른 게 고민인 건 요즘은 복수 전공이나 혹은 전과, 부전공 이런 것도 되게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뭘 해야 좋지?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좀 넓은 분야로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내가 이게 너무 좋아 확고하면 그걸 할걸요?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 할 텐데 보통은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저는 일단은 선택지가 좀 넓은 선택지를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이게 나의 길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화학공학과에 갔는데 화학공학과의 트랙이 무척 다양해요. 어떤 트랙이 있냐면 촉매 이런 걸 하는 트랙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하는 트랙이 있어요. 그리고 유기합성 제약회사 같은 데에 가거나 아니면 신약도 제약이네요. 아니면 화학 약품 합성, 화학 물질 합성, 석유화학 제품 합성 이런 거 하는 그런 유기 합성하는 트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쪽, 그러니까 화학생명공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트랙 이렇게 총 4가지 트랙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야말로 굳이 트랙을 정해놓지 않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나는 바이오 쪽이 재밌다라고 딱 생각이 든 순간 바이오 쪽으로 나아갔었거든요. 근데 또 바이오 트랙을 했지만 바이오 트랙을 하다 보니까 나는 완전 바이오 쪽을 하기보다는 기계공학적인 요소랑 접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계공학적인 요소를 나중에 덧입혀서 3D 프린팅 쪽으로 의공학을 하는 쪽으로 아예 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 첫 단계부터 너무 세분화하기보다는 좀 넓은 상태에서 계속 트랙을 진입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 나만의 길을 찾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복수 전공을 할 때는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전 2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본 전공이 딱히 잘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복수 전공만큼은 좀 본인의 성향 혹은 본인의 장점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공 딱히 나쁘지 않은데 혹시나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복수 전공을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떤 전공이 나에게 진짜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지는 정말 알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것에 대비를 해놔서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이제 질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내가 공부할 거 웬만큼 공부 다 했고 더 이상 새로운 학점을 들을 수 없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걸로 어떻게 자기소개서도 좀 잘 맞게 써봤는데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요게 질문인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연관관계를 여쭤보는 건데요. 특히 이공계, 대기업에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면접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비 면접 질문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자기소개서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회사마다 인재상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좀 잘 융화되는 걸 원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좀 성취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열정적인 그런 의지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인재상이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인재상을 보시고 그 인재상에 적합하게 나를 꾸며내지는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회사의 인재상과 잘 부합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굳이 찾다 보면 하나쯤은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쯤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를 잘 생각하셔서 잘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 면접 때 이런 나의 뭐 일종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겠다라는 걸 좀 준비해 가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인재상에 맞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진 거지만 세 번째만큼은 내가 직접 즉석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최신 뉴스를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요즘 이 회사에 이런 동향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면접 지원자를 훨씬 더 좋게 볼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회사에 정말로 들어오고 싶구나, 정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또 두 번째는 일부 회사, 거의 대부분의 요즘 회사에서는 매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이 회사에서 사회적 기여,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최신의 요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가시면 면접에서 반드시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질문에서 그런 걸 물어보지 않더라도요, 그런 걸 약간 언급이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짜 관심 있는 지원자구나 라는 인상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을 보실 때 면접관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죠. 그 극단적인 두 가지의 케이스에 지원자들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바로 말이 엄청 많아져요.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은 할 말이 많으니까 자꾸 중원부원 말이 길어지고, 할 말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라도 짜내야지 해가지고 그런데 뭐 이런 조사도 많아지고 좀 뭐 이렇게 해서 괜히 이야기가 시간만 길어지는데요. 그것보다는 면접에서는 일단 질문에 대한 두 갈식으로 딱 필요한 말만 먼저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굉장히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일종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그런 멘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분들이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라고 추가 질문을 하시면 그때 이제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추가 질문을 받지 못했다면 뭔가 시간상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면접관분들이 느끼시기에 충분히 뭔가 질문할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고 여겨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학부를 거의 졸업하시는 거죠. 졸업을 하시면서 진로를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많은 이공계 분들이 이런 걸 고민을 하세요. 어떤 고민이냐면 대학원을 갈까요? 취업을 할까요? 이걸 많이들 고민하세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고민을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 가야 되나? 아니면 일단 취업을 해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 친구 중에 동일하게 취업을 안 하고 대학원을 간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학부 때 이런저런 다양한 걸 배우거든요. 좀 넓게 배우잖아요, 모든 영역들을.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갈 생각을 하니 내가 어떤 한 분야도 좀 깊이 있게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라도 적어도 내가 이거는 그래도 맛이라도 봤어요, 어느 정도 깊이는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선 대학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박사까지 받고 포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학원을 가게 되면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대학원이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학부 때는 주어진 이런 학습 과정 내지는 교과서, 그런 책을 배우고 잘 습득하는 거에 훈련을 하게 되죠. 근데 대학원에 가면 아예 없어요. 기존에 없던 지식을 내가 새롭게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계속 뭐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하는데,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거치고요. 또 내가 연구해낸 걸 출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정제된 언어로 다듬고 글로 쓰고 말로 발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난관이 많잖아요. 연구해보신 분들이랑 공감을 하시겠지만 연구는 정말 그냥 부딪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새롭게 뭐 이게 뭐야? 하는 거 그냥 다 깨부셔가면서 배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연구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저도 약간 의공학을 연구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AI 연구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완전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연구를 할 수 있다, 연구를 해봤다라는 경험이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연구를 하는 way of work가, 그러니까 일을 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전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취업을 바로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수입원이 연구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좀 크게 수입이 발생을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조금 더 빨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인이 된다는 건 사회의 그런 사회성을 기른달까요? 그런 사회성을 기르는데 무척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또 빨리 하는 것도 그만의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학원을 가는 것도 이게 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만 잘 면접 같은 거나 교수님 컨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업도 마찬가지죠. 취업을 하려고 막 시도를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다가도 대학원에 가기도 하고 대학원에 가려다가도 취업을 먼저 하는 그런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난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대학원에서 안 뽑아줘서 취업을 하고 있네. 아니면 난 취업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계속 안 돼서 대학원에 갔네. 이렇게 그냥 낙담을 하시기보다는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취업을 하나 대학원을 가나 뭘 하든 그만에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얻는 것들에 대해서 난 이런 거를 잘 해봐야지 라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 3가지 질문을 제가 추려서 딱 대학생 분들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또 다른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실제 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이야기들이라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상담소는 앞으로도 이런 울림과학 댓글이나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잘 모아가지고 또 찾아올 테니까요. 굳이 막 과학, 진로 이런 고민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이런 거 좀 궁금했는데 아니면 나 사실 이런 게 고민이었는데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또 그냥 두런두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학이나 공학도 되게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라는 얘기도 실제로 이제 저의 본연의 모습에서는 주변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스스로도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책이나 영상도 많이 찾아보는데요. 그런 얘기를 같이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이 이 울림 고민 상담소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